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앞둔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인 루시는 짐을 싸기에 바쁜데 아들인 밥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네요. 루시가 재촉하자 밥은 그림 속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다는 언뜻 보기에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물론 겉보기엔 평범한 그림에 불과하지만요. 루시는 밥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림 속 창가에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앞으로 있을 어떤 비극을 말하는 것 같네요. 노먼은 역사협회에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자살한 피터슨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진행 중이었죠. 피터슨이 왜 갑자기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살하기 전 자신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그를 찝찝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실이죠. 노먼과 루시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밥은 그림 속에서 봤던 소녀 메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메이는 반복해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왠지 메이는 이 집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네요. 확실히 이 집은 첫날부터 미심쩍은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주방과 연결된 문은 아예 열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이며 심지어 루시는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묘지 같네요. 게다가 분명 집안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루시.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가족은 이 집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밥의 주위를 맴도는 메리라는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듯한 집,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은 여타 다른 하우스 호러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구성이죠.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이 집에 오래전부터 숨어 살던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소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이 살인마 캐릭터에 나름의 설정을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상 거의 좀비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영화의 중반부까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살인마가 후반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미스테리함이 많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죠. 여기에 바디 카운트 씬만 놓고 보면 슬래셔 호러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유일하게 밥의 눈에만 보이는 메리의 존재는 조력자이긴 하지만 약간 오컬트적 요소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짜집기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과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요소를 가져와서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만든 퓨전 요리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네요. 고어신의 수위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쉽게도 앞의 영화 두 편에 비하면 약한 편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풀치 감독의 영화 중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화는 심각할 정도로 개연성이 없어요. 어딘가 수상한 느낌을 가진 베이비시터 앤, 그녀는 바닥에 묻은 피를 아무렇지 않게 닦아내죠. 심지어 루시조차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지 않아요. 마치 무언가 비밀을 가진 듯한 혹은 이 집을 아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토리에서 가지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또한 메리가 반복적으로 밥에게 경고를 하는 등 영화 내에서 이런저런 떡밥을 던져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회수라던가 혹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인물 간의 관계성에 대한 떡밥이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결국 뭔가 분위기를 잡기 위한 요소만 잔뜩 던져대서 스토리 전개 자체가 매우 산만하게 진행됩니다. 바로 전작이었던 비욘드가 정말 뛰어난 영화였던 걸 생각하면 루치오 풀치 감독의 이 영화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비록 이제는 별이 되어 더 이상 그의 영화를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여전히 저와 같은 매니아들에게 언제까지나 화제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